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의 정보방에 대해서 좀 깨알같이 홍보를 했는데 오늘 좀 마음이 좀 급해서 뭐 살짝 좀 지나가 버렸네요. 아래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핸드폰으로 이제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요 QR코드 요거를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종목의 매매 방으로는 또 이제 또 연계가 또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들어오셔서 뭐 내용들을 같이 받아가시면 좋은데 제가 정보방 안에서는 매일 뭐 일어나는 뭐 증시의 흐름들, 뭐 시황글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방송 관련해서 추천주 리뷰들도 해드리고 지금 어떤 종목을 준비하시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정보와 또 전략들도 잡아드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변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빠른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좀 빨리 습득이 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이제 리드해드리고 많은 정보들, 그다음에 종목 내용들 추천까지 또 공유를 해드리니까 많이 입장하셔서 좋은 내용들 같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지난번에 인원이 좀 꽉 차가지고 이번에 그 또 방 그 규모 사이즈를 좀 넓혀서 다시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못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깨알 홍보를 한번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지주지 비책에서 한 2주, 3주 동안 제약주들을 좀 열심히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약주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다 좋았어요. 뭐 개별적인 중소형 종목들은 막 급등하면서 뭐 그 엄청 막 상한가를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오늘 그 장중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IS로 이뮤논시아라는 종목도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오늘 막 어제 급등을 하면서 100% 이상의 막 세 자리 수익률을 달성하는 그런 제약주들도 이제 나와 버렸죠. 그래서 지금 제약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기존에 제시드렸던 제약주들 우리 리뷰하고 AS 정도로만 좀 해보고 뒤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종목들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꽂혀 있는 종목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께 가장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좀 멀리 보고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제약주의 중소형주들의 변동성과 아니면 이제 뭐 빠른 대응 이런 것들을 손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묵직하게 바닥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실적의 개선폭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거기에 명분과 재료가 더해지고 있는 이런 이제 좀 대형 종목들 안에서 종목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 와중에는 SK 바이오팜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SK 바이오팜이 오전장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는 뭐 이제 9%, 10% 이렇게 또 급등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왔죠. 그래서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뭐 천천히 수익을 계속해서 잘 늘려가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백전불패 방송에서도 같은 시기에 또 제시를 드렸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매수 가격에 맞춰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뭐 20%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정보방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뷰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11월 20일이면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빠지는 그런 시기였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제약주 제가 강조드렸던 SK 바이오팜, 동아ST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ST팜 등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뭐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잘 준비해 두셨다가 업종 내 순환매 흐름을 기다려 보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약주를 요즘에 많이 강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치를 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정보방에서도 뭐라 그랬죠? 이 종목은 분할 매도는 하셔도 되는데 최종 매도는 하지 맙시다.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으니까 최종 매도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제가 요즘에 가장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제약 종목이거든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미국 내 처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좀 증시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은 미국에서 판매를 잘해놓고 달러로 돈을 버는 기업들한테는 이번에 이제 그 환율이 높은 시기에 벌어들였던 수익들은 보다 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4분기도 실적은 충분히 좀 좋은 상황이고 이제 12월 초에 그 요즘에 SK바이오팜이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지?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봤는데 내전증 학회라고 이제 미국에서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또 연구 결과를 또 공개를 하면서 또 좋은 성과들이 나오면은 또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기대해 보시면서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방송 화면인데요. 제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있는 바닥 종목들, 우리 이제 좀 멀리 보고 가져가실 분들과 빠른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힘드신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외인수급과 전망이 좋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꾸준하게 준비를 해보시면은 천천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셀트리온은 뭐 1주 동안 사실 그렇게 막 많은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뭐 이제 좋은 상승 추이를 좀 잘 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바이오팜은 뭐 지금 난리가 났죠.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아이스티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차트도 좀 한번 볼까요?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원하는 만큼의 강한 상승세가 터지지는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위쪽으로 찔러주죠. 그러면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 뭐 한 10%가량의 수익 구간들은 좀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저는 분위기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도 뭐 굉장히 좀 무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지점이 아래쪽에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윗꼬리가 계속해서 거래량 늘려가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위쪽 돌파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위쪽으로 슈팅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도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ST팜도 한번 볼까요? ST팜은 오늘 그래도 제약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ST팜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죠. 그래서 수익률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는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T팜은 거래량이 조금 더 좀 많게 외국인들의 순매수 물량들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보다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지금 뭐 흘러가는 분위기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벗었다라는 부분이라던가 11월 달에는 실제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요 이제 제약 섹터에 충분히 좀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수급들이 많이 충전이 됐는데 주가의 퍼포먼스가 터지지 않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매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그런 슈팅 구간들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요. 11월 달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계속해서 폭풍 매도를 좀 때리면서 빠져나가는 시기 안에서도 매수로 들어왔었던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셀트리온도 한번 좀 한번 흐름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먹는 비만약도 이제 뭐 개발을 한다. 신약 개발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일라이 릴리의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바로 또 증설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좋았고요. 뭐 국내외 투자 R&D 가속, 4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셀트리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위치도 저는 지금 바닥 돌파를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이제 주봉상의 차트고요. 과거에 이제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조정으로 떨어지고 오랜 기간 횡보를 했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 늘려가면서 요 박스권 돌파를 뭐 지속적으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우리가 요 재무제표 안에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뭐 2배가량 이제 펌핑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실적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잘 나갔었을 때의 영업이익 수준보다도 지금은 기대치가 확실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주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여전히 바닥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위치다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고 미증시 안에서도 제약 섹터의 분위기가 확실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월부터는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증시가 좀 유동성 장세를 밟아가는 국면 안에서 제약 섹터는 항상 또 많은 부각이 됐었죠. 근데 요거는 그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를 보는 그런 지수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미증시 안에서 헬스케어 제약 섹터의 그 분위기를 보는 그런 증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 언덕을 돌파해서 지금 위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19112 같은 경우도 신고가 쓰면서 굉장히 또 빠른 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머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지난주까지는 제약주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할 만한 좋은 종목들은 제가 여러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저는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없으신 분들은 앞서서 이제 같이 또 체크해 봤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정보방 안에서는 또 수시로 또 이제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체크하셔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그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체크해서 입장하시면은 제 정보방에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제약 섹터 안에서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뭐 한미약품도 40%, 50% 또 좋은 성과를 내드렸었고, 이뮨 온시아도 제 정보방 통해서 9월 달부터 또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뭐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SK 바이오팜도 또 좋은 상승 흐름들이 잘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좀 열심히 또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잘 참고하셔서 같이 또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 가면은 참으로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이제 뭐 지금까지 아니면 뭐 지난주에도 제약 섹터는 확실히 좀 잘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 달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11월 달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좀 겁나 힘들었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등락폭이 워낙 좀 세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증시의 압박이 조금 더 거칠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뭐 결론은 그래도 이제 항상 결론은 하나인데, 증시는 충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번 주를 기점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좀 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락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명분들을 가지고 뭐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하고 빠져나갔기 때문인데, 자, 첫 번째는 뭐 AI가 거품이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았죠. 그러면서 막 시장의 공포 심리를 막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12월 달에는 인하한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지표라던가 아니면 셧다운 기간들이 뭐 길어진다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금리의 동결이 가능성이 높아졌대. 근데 이런 명분들을 계속해서 읽어먹으면서 11월 달에는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어요. 차익 매도 물량들도 많이 나왔고 우리 증시에도 이제 많이 나왔죠. 결국에 이제 우리 증시가 11월 달에는 외국인 매도가 뭐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시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시기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수치가 좀 빠르게 만들어졌었던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AI 쪽 안에서는 지금 미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요즘에 구글, 뭐 TPU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AI 거품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막 그 52주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 좀 명분 삼는 내용들이 되지 뭔가 이제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 연준 의원들의 뭐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뭐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근데 시장이 빠질 때는 나는 금리 인상에 반대를 해라는 막 그런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이 막 더 부각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 또 증시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또 커졌다라고 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시장에 맞춰서 뉴스는 좀 뒤바뀌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변수는 일단은 환율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권에 들어오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뭐 주가보다 환율에 더 예민해라는 막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주식들을 좀 매도를 한 경우가 거의 그 이유가 뭐 가장 좀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우리 11월 달에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느냐? 요즘에 막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 정치적으로도 막 이런 거를 쓰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음모론들도 많이 나오고요. 막 우리나라가 지금 뭐 망해가네 막 이런 것들이 SNS에 막 굉장히 막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슈가 붙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이런 이유들을 보면은 자,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는 뭐 우리 증시의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죠. 2024년도에 우리 증시가 엄청나게 못 갔었고 그 당시 미증시는 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의 투자 비중이 확실하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뭐 계속해서 좀 상승 추이들이 나왔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좀 야기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4조 8,70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2조 정도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해외 ETF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환전을 하면서 달러의 그 수요가 확실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렇게 흐름이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원화의 가치를 좀 하락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런 기조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지난달에는 68억 달러의 개인의 그 순매수 해외 투자의 순매수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역대 최대 월간 기록을 지난달에 또 바로 갈아치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그 자금들이 달러의 상승을 원화의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연기금의 해외 투자가 크게 이것도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죠. 크게 확대를 했는데 올해 있어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은 올해 우리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잘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안에서 국내 증시에서 수익금이 굉장히 좀 빠르게 또 강하게 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들도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했고 거기에 들어오는 또 이제 그 수익금들과 또 새로운 재투자 이제 포지션을 맺는데 지금 연기금이 투자하는 비중들은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투자가 더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차익 실현 이후에 재조정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자금 유출들이 또 해외 투자 시장 쪽으로 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쏠리면서 그 이제 현금의 수급 쏠림이 또 해외로 또 빠졌었던 이런 계기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요거 또 한번 볼까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보유. 요거는요, 이제 수출 기업들은 대부분 환율이 좀 상승하는 기조가 보이고 환율이 좀 더 상승할 것 같아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은 이제는 그때 이제 원화로 이제 잘 바꾸지를 않죠. 왜냐면은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수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달러 보유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것들도 최근에 또 급증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볼까요? 아까 이제 주가보다 환율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뭐 외국인이 과거에 많이 투자했었던
SK 하이닉스가 막 주가가 올라갑니다. 한 5%, 10%, 5%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게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환율이 막 같은 비중으로 막 올라가요. 같은 그 수치로 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 투자 측면 안에서는 수익성이 발생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환하는 시점 안에서는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수익성이 뭐 제자리를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죠. 그 환차손의 그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다시 우리 주식으로 또 재투자가 되면은 좋은데 이제 환율 때문에 그게 또 재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원화 수요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은 다시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은 더 높아지니까 또 국내 주식을 또 매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이제 좀 생겨서 결국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나왔다. 물론 뭐 요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확률이 올라간 이유들은 크게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뭐 그쵸, 뭐 수급적인 이동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었고 이게 환율이 높아가는 게 지금 우리 당장 우리 경제에 좀 위기가 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시가총액 상위 대표 기업들의 가치가 변질이 되었다던가 그런 악재성 내용들은 없죠. 우리 경기가 뭐 망가졌다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은 과거에도 환율이 이렇게 지금 수준으로 급등하는 사례들은 뭐 여러 번은 있었죠. 여러 번이 있었죠. 근데 이때마다 한 지금 뭐 1,470원이라던가 뭐 80원 수준 요 정도의 위치가 되면은 항상 이제 그 시기에 좀 나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이제 좀 개입을 하면서 환율을 잡아준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또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연기금 쪽 안에서도 또 환해지를 하면서 금융 당국이랑 같이 방어를 하게 되는 이런 그 효과들이 좀 나오죠. 근데 지금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높아진 수준 안에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였었던 사례들처럼 외환 당국, 그다음에 국민연금 협의체 구성을 해서 전략적인 환해지를 논의를 할 듯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국민연금이 또 등판을 해서 달러의 공급을 늘릴까? 이거 이제 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에서는 환율의 급등에 대형 증권사들도 이례적으로 이제 소집을 했다. 그래서 뭐 개장 전에 오전장에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환전 같은 거를 좀 자제해 달라.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이제 막 요청도 하고 뭐 증권사한테도 그 이제 신호를 좀 보내고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환율이 좀 높아지는 시기에서는 이렇게 개입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좀 달러의 가치가 좀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요때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달러 그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이제 월봉상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도 이제 환율이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2025년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이때도 이제 그 좀 개입을 하게 되면서 2025년도 4월 달, 5월 달 이때는 환율이 빠른 속도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의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어가죠. 그때 이제 2025년도 4월 달 초까지는 증시가 이제 막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막 이제 폭락도 하고 급락도 하고 주가가 좀 많이 낮춰지죠. 그리고 이제 환율을 잡아주고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외국인들은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폭발적으로 매수세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는 또 V자 반등을 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이런 결과치들이 과거에도 이제 보여줬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때는 2022년도 10월 달까지 환율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었고 10월 달, 11월 달 이때부터 이제 환율이 확 꺾이고 떨어지는 이런 시기였는데 이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쪽 안에서 이제 좀 금융 당국 안에서 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또 반등하는 그런 시기들이 좀 보여졌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율이 이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급락 이후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10월 달, 11월 달에는 증시의 또 빠른 속도의 회복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과거의 흐름을 확실히 좀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시장 안에서 나오고
좀 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고점을 더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이런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확실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를 반복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11월 달에는 굉장히 매도를 많이 던졌으니까 이제 또 기회로 보면서 폭발적으로 매수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잘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뭐 수출 기업들 이런 것들도 보고 하면은 내용들은 뭐 상당히 좋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 측면에서 볼까요? 반도체가 띄운 한국 경제,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이제 상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살린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완만하지만 확실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조금 좀 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의 상승을 좀 부추겼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은 12월에는 저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거는 우리는 이제 동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격차도 조금씩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환율이 좀 꺾이는 그림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12월 달에는 이제 더 꺾이기를 기대하면서 그 하방으로 이제 환율 차트가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다가 이제 타겟팅을 할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AI 쪽으로 분위기가 다시 좀 쏠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라는 그 반도체 기업은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또 구글이 또 잘 나가고 있죠.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의 주가도 지금 막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AI 제미나이 3를 발표를 했었고 그게 막 호평을 막 받고 그러는데 요즘 구글이 만든 그 이제 맞춤형 반도체 그 GPU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요 TPU가 요즘에 또 급부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는 약간은 좀 뭐 아쉬운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미증시 안에서 반도체 지수의 흐름들은 상당히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개인들이 이제 환호하기 전에 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들어왔었던 그런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증시에 외국인 투자 유입 수급들이 또 그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반도체 업종으로 저는 재유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확실히 분위기들이 좀 바뀌고 있죠. AI 시장 안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들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종목 상담은 제가 뒤에 시간을 조금만 남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좀 바쁘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하셔서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구글이 올라가는 그 흐름 안에서도 TPU가 급부상을 함에 따라 SK 하이닉스와 HBM 수에 기대감이 좀 불고 있다. 일단은 뭐 TPU 쪽도 결국에는 뭐 반도체 쪽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TPU 관련된 수혜주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또 PCB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BM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은 화려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HBM 기술과 그다음에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끈적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구글의 TPU 수에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계속해서 좀 상향으로 치고 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회복이 되는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구글의 TPU, 엔비디아 독점의 균열, K반도체 새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또 새로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 보시면서 결국에는 반도체는 다시 회복세가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는 TPU라는 키워드와 그다음에 HBM이라는 키워드가 확실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도 제약주를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좀 묵직하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실적 기반이 잘 되어 있다라던가 그러니까 뭐 묵직한 수급들을 좀 집중적으로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즘에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반도체 종목들을 보니까 한 요 정도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요즘에 분위기를 좀 다시 끌어올리면서 하이닉스보다는 약간 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보다 또 지금은 좀 수급의 측면 안에서도 확실히 좀 임팩트 있게 요즘에 외국인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4분기 실적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뭐 추후에 HBM 연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또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추세 자체도 과거에는 매물대 아래쪽도 압박하고 하락하고 그런 추이를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위쪽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이제 저항선들을 돌파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들 보겠습니다. PCB 쪽에서는 뭐 TLB, 심텍, 코리아 서키트 얘네들은 옛날에도 잘 갔는데 지금도 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9월 달 이때 그 소캠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에도 잘 가고 있고 그때도 이제 뭐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네요라고 했는데 지금도 대장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더 멘트를 할 만한 내용들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타이거 일렉이 제가 요즘에 이 종목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쉬지 않고 하루를 거르지도 않고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수급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거래량 위쪽으로 치면서 급등 사례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잘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고 방향성은 오늘 확실히 좀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1월 달, 10월 달에는 시장이 빠지면서 조정받으면서 하락 추이가 좀 상당히 좀 거칠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충분히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 특히나 삼성전자 HBM 확장이라고 하면은 요 YC라는 종목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두산테스나 아니면 SAMT, FNS테크 제가 지금 시작 막 계속해서 그 시계를 봤다가 제 화면 봤다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환율 얘기를 해드리는데 너무 진심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요 종목은 좀 캡처를 해두시고 뭐 메모를 해두셔도 좋고요. 어차피 제가 여기 나와서 좀 타이밍이 나오거나 요거는 눈여겨보면 좋겠다. 지금 요거는 좋겠다라고 제시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또 정보방 통해서 일단 공개를 해드리고 정보를 같이 또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은 오늘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뭐 내일 혹은 다음 주에라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입장하셔서 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요것도 일단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그래도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반도체 쪽에 이제 다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또 화려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서서 보셨다시피 TPU의 키워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HBM 수혜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우리는 보다 좀 더 빠른 변동성과 또 강력한 상승률, 부담 없는 매수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국내 1등 HBM 장비 기업을 오늘 저는 히든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백전불패 때도 요 얘기를 좀 같이 나눴었는데 요 종목 지금 잘 매수해 놓으면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종목 이번에 매수하면은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좀 멀리 보고 큰 수익을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더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격 전략이랑 같이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도 이제 반도체 쪽 안에서는 요거는 정보방에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ISC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 너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추천드렸고 정보방에서는 여러분들 ISC가 요즘에 외국인 수급들이 맨날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시고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막 소캠 관련돼서 역대급 실적 그리고 매수 가격은 최대 84,000원 이하로 제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글 잘 보세요. 한 번에 달려들지 마시고 최대한 싸게 사야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또 이제 글을 좀 올려드렸거든요. 요즘에 ISC가 참 잘 올라가줬죠. 그래서 장중 방송에 AS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84,000원 아래에서 편안하게 매수 담으신 분들, 내려갔을 때 편하게 담으신 분들은 이번에 또 40% 이상의 또 수익도 같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치들이 우리 정보방 안에서는 그래도 잘 공유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간의 순환매가 확 잘 돌아서 이렇게 이제 타이밍 잘 잡으면은 뭐 과거 2차 전지 에코프로 BM으로 40% 이상 또 이제 결과치가 나왔던 것처럼 또 좋은 결과치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저랑 같이 제약주 같이 준비하실 분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HBM 쪽에 투자하면서 히든 종목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실 분들은 오늘 또 방송 끝나기 전에 요 QR코드 타고 부지런히 들어오시고 제 방송 그다음에 제 정보방에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또 좋은 투자 준비를 같이 해보시면 참으로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PD님이 시간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종목 상담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좀 같이 좀 빨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고 비중은 17%, 가격은 25,000원. 수익 구간인데 상담을 좀 보내주셨네요.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해줘라고 이제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좀 요즘에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9월 달, 10월 달에는 뭐 반도체 종목들이 다들 좋았고 그 흐름들을 타고 그냥 전형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메모리 사이클 분위기 타고 그 흐름 그대로 가는 뭐 이제 좀 전형적인 정석적인 반도체 종목이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서 뭐 반도체가 지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다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드리는 답변은 충분히 기대하시고 위쪽으로 좀 열어놓고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체크를 하실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혹시나 뭐 그런 흐름들이 이제 어긋났었을 때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위치 혹은 이제 추세 투매가 떨어지면서 깨질 수 있는 이런 위치 이런 것들만 경계선으로 딱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전고점과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지표가 깨지는 위치가 22,500원 이렇게 일봉 차트에는 보여지고요. 주봉 차트에서는 뭐 지금 기준선 위쪽에서 무난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체크할 만한 거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22,500원 여기만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크게 부담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차적으로는 요 3만 원 언덕 3만 원에서 31,000원 지난 전고점 언덕을 다시 뛰어넘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전고점 회복을 좀 보여주느냐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이제 회복세를 먼저 보여주느냐 고기의 흐름에 맞춰서 좀 속도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장주들의 흐름 보면서 그쪽이 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져가는데 그다음에 대응을 하신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22,500원 여기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때 이제 재차 문의를 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왔네요. 저는 이 알테오젠 문의가 들어왔었을 때가 가장 좀 난감합니다. 알테오젠이 54만 원, 54만 원. 또 최근에 높은 데서 사셨네요. 그리고 비중은 또 80%나 들어가셨어요. 상담하게 된다면 알테오젠으로 부탁해요. 3년 뒤에 여행 가려고 묵혀뒀다고. 근데요, 저는 알테오젠이 뭐 지금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뭐 3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알테오젠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이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묵혀놓으려고 한다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망과 가치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의 개선폭이 확실히 보여주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제약주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알테오젠은 지금 뭐 분위기와 제약주의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더 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알테오젠이 올라가야 분위기가 또 끌어당겨지니까 응원을 하는 건 맞는데 차라리 뭐 SK바이오팜처럼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좀 가치 개선이 되고 주가는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덕에서 샀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확실히 심하게 내려와요. 근데 비중 80%의 고점에서 매수하고 이게 이제 막 조정이 떨어지고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거를 버티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겨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묵혀놓을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주가가 낮은 그런 기업으로 보시고 알테오제는 비중을 좀 크게 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좀 흐름 보면서 이어가는 그런 종목으로 투자를 해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소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좀 더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지금 뭐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또 좋은 종목들 잘 준비를 하셔서 저랑 같이 또 새로운 수익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같이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 같이 대응하고 좋은 종목들도 같이 또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저희 무료 정보방이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좋은 수익들도 같이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수익이 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김정엽 전문가였습니다.